안녕하세요. 하이스테일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하이스테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하이스테일의 주가가 어제 그리고 오늘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하이스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관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 동해의 가스와 그리고 석유 발견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동해의 석유와 가스가 낮다라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러한 소식보다는 이 동해가 과거로부터 거슬러 가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에 매장량이 있다라고 주장한 회사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함께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하이스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간을 만드는 회사예요. 강간을 만들어가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번에 부각이 됐던 게 결국에는 이 에너지 수송용 강간이 좀 뉴스로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LNG 가스라던가 이런 원유를 원거리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죠. 자, 그럼 추후에 우리가 시추하고 나서 이거를 가스를 캐가지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옮기는데 들어가는 이 가스관이 바로 강간이 되겠다. 그래서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이슈가 가득한 이 포항 영일만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과거 이야기에서부터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 석유와 가스가 처음 발견된 지역은 아니고요. 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던 곳이긴 합니다. 자, 처음 이제 발견이 된 것은 1976년도 때 이 박정희 정권 때였죠. 이때 이제 영일만 이 석유를 처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당시에 있었던 국민들은 이제 TV를 보면서 정말 만세를 외칠 정도로 기뻐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된 게 기름이 원유가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한번 이제 일단락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998년도 이제 여기 동해 가스전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탐사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된 이제 한국 최초의 가스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은 500만 톤 정도, 사실 뭐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제 시추에 성공을 해서 2004년부터 해서 자, 11월부터 해서 1,000톤씩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2021년도까지 실제로 가스를 생산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생산시설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동해전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총 2조 6천억 정도가 달성이 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한 정부 수입이 뭐 한 4천억 정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한 450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개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던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때도 그렇고 2017년도 3월 달에 이 포항 공원 조성지에서 이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땅을 파다가 이 천연가스가 나와서 또 굴착기에 불을 붙은 사건이 한 차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게 되면 이 불의 정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와도 여기에 이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옛날부터 그랬듯이 결국에는 여기 포항 영일만 지역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게 여기 팔강구와 여기 요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발견된 거는 동해 가스전이고, 그래서 이 동해 가스전 대비해서 이번에 발견된 양이 한 300배 정도가 많다. 그래서 사업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망구조 도출 지역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유망구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예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상. 이게 이제 그 가스나 석유를 찾기 전에 지진파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이 지층 모양을 짐작해서 여기 밑에 어느 정도 뭐 석유라든가 가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지진파를 쏴보니까 뭔가 좀 특이한 어떤 트랩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판단이 되면 여기가 유망구조 지역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여기 이제 시추를 해서 정말 석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측에서는 시추를 통해서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이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을 장담을 할 수 없는데 한 번 시추할 때마다 1,000억, 5번 하면 5천억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뭐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매장 보고서를 쓴 여기 회사가 도대체 어딘가 요거를 봤더만 이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요거를 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회사가 사실 소기업이에요.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이 CEO가 이 미국 세대 최대 기업 중에 하나죠. 이 석유, 이 엑슨모빌의 당시 엄청나게 그 매장량을 하나 발견을 했었던 이 남미 광구의 이 시추 탐사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다른 광구 역시 발견을 했던 인물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라고 해서 오는 11월 뭐 12월부터 시추 탐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가 뭐 한 차례 이 가스를 캐는 적은 있지만 또 산유국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올해 말까지 일단은 이러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들이 재료와 일정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쯤 되면 뭐 이와 관련된 어느 정도 매장량이 있는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가 이슈 때문에 한 차례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재료 선물 관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고맙게도 이 영일 요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이 뭐죠? 전부 다 이 석유, 가스, 이 동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못해도 이 동해만 관련주들이 계속 날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서는 계속 시세가 좀 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그 재료에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좀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쌍고점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전고점 라인에서 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쌍고점 형태가 되면서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데 이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은 채 좀 지지가 나와주다가 다시 되돌려 나간다.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이 돌파의 정석이죠. 이 세 번째 타점에서 올라가는 그림도 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오늘 이제 또 새로운 고가를 이렇게 달성을 해줬어요. 일반적으로는 고가가 뭐 비록 많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새롭게 고가가 달성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여기 가격대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니만큼 저항대가 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매매할 때 이 하이스틸만 보면 안 되고요. 이 관련주들이 특히 대장주인 지금 한국 석유가 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 떨어지는지 계속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꾸준히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